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보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직업이 달라도 똑같은 상해 보험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업이 달라도 똑같은 상해 보험입니다. 달라져도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바뀌면 위험한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직업이 바뀌어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은 점은요, 편하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죠. 특히나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이런 배달을 한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런 특히나 전통시장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또 배달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내가 주된 음식,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거는 고를 수가 있었지만 디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달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디저트 문화까지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좋은 점은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이 바뀐 반면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나쁜 점은요, 우리가 이런 배달을 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방출이 되고요. 또 이런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약간 사회가 좀 척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기사를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직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잘 되는 업종도 있지만 하향 산업인 업종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런 배달하는 업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 기타 많이 앱도 생겼는데 이런 기사님들이 운전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호할까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배달되기를 다들 원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지만 이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보험의 가입이 약간 취약한 점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비 거의 3배가량이 더 사고 확률이 높고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자동차보다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륜 자동차인데요. 그럼 이런 이륜차 사고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왜 사고가 많이 날까 하고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내용은요. 절반 이상이 경력이 1년 미만인 분들이 이륜차를 운전했기 때문이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배달 경력을 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이었고요. 나머지 보면 다 1년 미만입니다. 3개월 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6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 1년 미만이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나게 되는데요. 1년 이상도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륜차를 운전한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출퇴근이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취미 삼아서 이렇게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험 또한 이런 이륜차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늘어나는 게 바로 이륜차 사고입니다.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미흡한 안전의식과 또 난폭한 운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호위반, 과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이런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와 이런 도움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업주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배달이 되면 그만큼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빠른 배달을 원하고 이런 게 바로 이런 사고와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3년간 이륜사고가 훨씬 더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륜차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도 급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재해, 상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거는 상해고요. 생명보험사가 보장하는 거는 재해라고 합니다. 재해와 상해의 차이가 뭘까요? 손해보험사가 말하는 상해의 조건은요. 우연해야 되고요. 급격해야 되고요. 외래성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상해의 조건이 됩니다. 우연성,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죠. 정말 우연하게 생긴 발생 사고고요. 급견성,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발생한 사고다. 그리고 외래성, 신체적 결함, 질병, 체질 요인에 기한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사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가 밀어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이거는 상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건 약관상 우연하고 급격성하고 외래성이 다 부합해야 되지만 생명보험의 약관상의 의미는요. 여기서 급격성이 빠진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생명보험의 재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전쟁 및 핵 방사능,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이 되고요.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출산이나 등산, 수영 중에 부상을 입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타살, 돌연사, 의료사,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진, 태풍, 이런 천재지변, 이거는 당연히 손해보험에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해와 상해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럼 누구나 다 보장이 큰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들여다보면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손해보험에 더 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손해보험이 보장의 범위가 더 작고 생명보험의 보장의 범위가 더 큰데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좋은 건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에서만 가능하죠. 최근 들어 생명보험에서도 비슷한 담보가 나오긴 했지만 손해보험사에서만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그럼 상해보험 고객 연령을 한번 보시면은요. 20대, 30대, 40대 이런 절 연령층에서 상해보험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령층에서 꼭 재해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업의 변동성이 있을 예측이 불가능한 20대 분들,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해로 준비하셔야지만 나중에 큰 당황한 일이 안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손해보험에는요. 이런 이륜차 부담보라 특약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나는 보험이 있어. 상해보험이 있는데 왜 재해로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이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뭐냐면요. 내가 보험 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이 안에 혹시나 급격하고 상해 조건이죠. 우연한 상해 조건입니다. 외래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륜차 부담보 특약입니다. 그럼 내가 이륜 자동차, 흔히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오토바이. 일단 바퀴가 2개인 것은 다 이륜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고 자전거 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특히나 배달하시는 업무 하시는 분들, 직업이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 사고로 이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텐데 만약 내가 보상을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해보다 큰 재해의 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위험직 분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고기를 잡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 건설직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 내 취미가 이런 산악 등반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큰 위험한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상해보험을 준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해보다 보장이 큰 재해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어떤 보장을 해드리냐면요, 이런 위험 1급 종사자도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선원이나 건설 현장 종사자도 상해에서는 사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가능하신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신 분도 준비할 수가 있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취미생활, 내가 산악 등반을 고정적으로 등반하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면책이나 감액 없이 이렇게 재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보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내가 혹시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해 사망을 한 경우에는 8천만 원이고요. 휴일날에 교통재해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로 다쳤을 경우에 어떤 일이 날까요? 뇌를 다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뇌 보장이 있어. 이걸로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상해로 인해서 뇌를 다쳤다면 내가 갖고 있는 뇌졸중이나 뇌출혈로는
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상성 진단비, 뇌손상, 외상성 진단비 뇌출혈로는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면 이런 치아파절 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비나 여러 가지 대부분의 분들이 뼈가 다치는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 철심을 넣어서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제거 수술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가 몸에 후유 장애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플랜이고요. 우리가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저렴해도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정말 다쳐서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이런 재해 입원비인데요. 요즘 큰 병원에서는 긴 기간 입원을 안 하지만 보통 큰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일반 작은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상해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날짜가 짧던 길던 간에 이렇게 입원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만약 내가 교통장애로 재해로 인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매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쳤다 하면은 응급실부터 방문을 하겠죠. 이런 응급실 내원비부터 내가 뇌를 다쳤다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이런 수술을 한다 내 몸에 이런 철을 삽입하거나 뺄 때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창상봉합술이라고 해서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수술의 정의에 의하면 내 피부에 찢김으로써는 보장이 되지가 않죠. 이런 근육까지 찢어져야지만 보장이 되는데 오늘 플랜에서는요. 내가 얼굴이든 아니면 얼굴 이외의 부분도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 내가 경미한 사고든 아니면 중대한 사고든 이륜 차를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닙니다. 내가 두 발 달린 바퀴의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요. 그럼 이 보험료는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20대, 30대, 40대, 50대 보시면요. 10,000원대부터 20,000원대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은 내가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습니다. 취미 삼아 한 번에 탔는데 만약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면 정말 큰 후유장애와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10,000원, 20,000원대라면 우리가 하루에 반찬값일 수도 있고 한 끼의 점심값일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나의 점심 한 끼의 가격으로 내가 이런 든든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큰 보장을 여러 개, 지금 보시면 한 30가지의 보장 내용입니다. 이런 30가지의 보장 내용을 내가 20대부터 이 보장은요. 최대 80세까지 가능한 보장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직업이 위험직이든 내가 위험한 취미 생활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험사에 알려야 되냐면요. 최근 3개월 안에 내가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했냐,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했냐라는 걸 고지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현재 내가 암 환자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고지한 후 승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거절 직종이죠. 보통 손해보험에서 거절나는 직종, 내가 준비할 수 없던 보장에 대해서 또 위험한 취미를 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그러면 불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만 피하신다면 이 보장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직업에 따라서 위험직도 가능하지만 꿀팁 하나 드리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리가 발생 사고가 높은 게 어딜까요? 집안에서의 넘어짐입니다. 특히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특히 70세, 80세 되시는 분들, 잠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집안 내에서 낙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낙상 사고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따로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보험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리르무가 처음 가입했을 때 내 직업이 회사원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직업이 바뀌었으면 이 보험을 유지하는 내내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 가입했을 때 내 직업이 나중과 다르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큰 재해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당연히 상해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의 변동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10,000원대의 보험료로 이런 큰 보장, 30가지의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면 내가 나중에 직업이 바뀌어서 갑자기 큰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될 이런 번거로운 일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배달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배달 업무 하신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10,000원, 20,000원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보험료인데요. 하지만 이런 1, 2만 원대의 한 끼 나의 식사를 줄이시고요. 이런 든든한 보장을 갖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수가 크게 증가를 했죠. 관련해서 이 상해와 재해 차이를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 통해서 쌓아왔던 꿀팁과 노하우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안수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보험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해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왜 바꿔야 하는지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오늘 주제로 뽑아주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전문가를 합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보험에 관한 질문을. 근데 그중에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난 게 이 운전자 보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 아나운서님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없는데 뭐 차 있는 분들은 꼭 필수로 가져야 되는 게 운전자 그렇죠. 보험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은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끼시는데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고이고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연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과연 운전자 보험을 옛날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선택을 좀 해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운전자 보험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지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통해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제가 리모델링한 분이신데 61세 되신 남자분이세요. 운전자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 분이셔서 이분은 옛날부터 운전자 보험을 쭉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을 받으신 거지.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한참 그 민식이법 아시죠?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번 받으셨는데 최근에 또 리모델링을 받아야 된다고 TV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이게 자꾸 내가 운전자 보험을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력이 잘 안 쓰신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서 제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시켜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때요?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에요. 차에다가. 그래서 가입 대상이 자동차인 거예요. 그리고 가입 목적은 이 상대방의 내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준 피해, 차를 망가뜨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은 제때제때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벌금을 내는 거죠. 그 나라에서 정해준 기간 안에 꼭 보험을, 책임보험 정도는 꼭 가입을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 가입을 안 하시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은 항상 1년마다 갱신을 하시죠.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 할증이 되고 뭐 사고가 없으면 조금 더 저렴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그리고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가입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운전자, 나 본인 그 사람 자체인 거고 본인에게 발생한 내가 운전자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발생한 피해, 법적인 형사나 민사, 행정적 책임 보상을 담보로 하는 이런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뭐 벌금을 낸다든지 형사적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운전자 보험이고요. 이거는 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물거나 이런 건 없는데 본인이 사고를 내면 그 후속 조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게 운전자 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운전자 보험은 뭐 가입 기간도 다양하죠. 1년짜리도 있고요.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뭐 2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크게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17년도 1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7년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낼 때 내가 내 돈을 준비해서 금전적으로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합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합의한 걸 가지고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고가 나서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야 되면 본인이 돈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현금이. 그래야지 먼저 합의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17년 1월 이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었죠. 내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합의할 거라고 결정이 나면 이 결정 난 걸 보험회사에다 알려주면요. 보험회사에서 내 돈은 필요 없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피해자한테 직접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합의를 보려고 큰 돈을 빌리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직접 피해자한테 합의금이나 벌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현실적이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그 예시로 말씀드렸던 61세 남자분이 21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한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민식이법 때문에 생긴 건데 6주 미만 합의금. 이게 2000년 4월 이후에 생긴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4월 이후부터는 6주 미만 합의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700만 원, 1000만 원, 지금은 1300만 원까지 6주 미만 합의금이 굉장히 커졌고요. 커진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그 금액인데 그게 이제 큰 그릇으로 봤을 때는 사망사고나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6주 이상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12주 이상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금의 금액 자체가 보장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 4월 이후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금액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렇게 2000년 4월 이후부터 민식이법 때문에 바뀌고 합의금 금액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 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근에 바뀐 내용이에요. 최근에 바뀐 내용은 뭐냐면 TV에서 많이 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경찰 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예전에 가입하신, 그러니까 2023년 그전에 가입하신, 올해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어느 단계에서 해당이 되냐면 기소 단계, 기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나 아니면 그 경찰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법원으로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써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운전자 담보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이후부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운전자 보험 담보에서 해결을 해주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자체가 굉장히 날로 좋아지고 좀 진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자체가 굉장히 혹자는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옛날 보험이 좋은 거다. 옛날 담보가 좋은 담보도 많다. 맞아요. 옛날 보험 좋은 것도 있고요. 옛날 담보 중에 좋은 담보도 있는 거 맞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법규나 규정이 많이 바뀌고요. 보장 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예전에 3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6주 미만 그 합의금 자체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6주 미만 합의금이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1,300만 원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 지금 61세 남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가신 운전자 보험을 보면은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 요거는 아시죠? 가입 쿵 박아도 14금만 나와도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부상 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셨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처리 지원금이 이때 가입을 하셔서 21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10억까지 이때 가입하실 때는 맥시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6주 미만도 같이 포함돼서 일반 벌금까지 합쳐서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대물 벌금 500만 원 가입하셨고, 변호사 선임 비용기 이때는 맥시로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못 하셨지. 그런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기존 상품은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잘 잡아드렸죠. 네, 일단은 61세 남자분이 2021년도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또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장 범위가 넓어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 포인트는 예전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료가 27,000원 정도 나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담보만 딱 가입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상했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보험료가 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가 않고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위험률에 따라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니까 조금 비싼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었는데, 보험료 조정은 한 대도 안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전에 냈던 보험료랑 지금 다시 리모델링 받은 보험료랑 아주 똑같은 27,000원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예전과 동일해요. 30만 원. 이거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예전에 그러니까 2023년 그 전에 2022년도까지는 부상 치료비가 50만 원까지 가입을 가능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모랄도 많고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맥시멈 한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30만 원 한도. 하지만 예전이랑 똑같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금은 2억까지 돼요. 2억까지 되고요. 이게 오타네요. 20억이라고 써 있네요, 화면에요. 사실 2억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벌금 6주 미만 있죠? 6주 미만은 6주 미만 포함이 4,300이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벌금은 3천만 원까지 되고요. 6주 미만이 1,300까지. 금액이 굉장히 커졌죠. 먼저 번에 2001년도 가입분보다는. 그래서 4,300만 원까지 진행이 되고, 교통사고 대물 벌금은 아직도 똑같아요. 500만 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여기서 포인트인데 맥시멈으로 7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2천까지밖에 안 됐었고 꼭 기소 단계까지 넘어가야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금액도 커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이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보장 내용이거든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이 변호사 선임 비용 7천만 원하고 6주 미만 1,300만 원이 금액이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일부 이 모든 보험사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아마 7천에서 1,300만 원까지가 가입이 가능한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모든 보험사가 조금씩 금액을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받으실 거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리모델링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 자체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보다 훨씬 더 좋은 담보로
현실적인 담보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그리고 이래서 꼭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지금 주변에서 아니면 운전을 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출퇴근으로 운전만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자주 확인을 해보시고 규정이 바뀌거나 뭐 보장 한도가 바뀌거나 이런 거를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꼭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 납입액도 같고 만기 기간도 같은데 특히나 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험을 좀 리모델링하면서 주의점을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운전을 면허증은 있으시죠? 장롱에 있어요. 네. 이렇게 장롱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누구나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에 나가도 길이 엄청 막히는 이유가 그만큼 차량도 많고 그만큼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여나 아직도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다면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이 시기별로 보장받는 범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어떤 분은 보장을 제대로 완벽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운전자 보험이 있으셔도 부족분을 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운전자 보험만큼은 꼭 제때 전환을 해가시는 게 현명할 우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보험에도 옛것이 좋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장 범위도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매주 보장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빠르게 Q&A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검색어 Q&A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최근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말했더니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아까 또 이제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직업이 바뀌는 거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직업이 바뀔 때마다 그럼 돈을 더 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손해보험은 3가지로 직업을 구분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등급, 예를 들면 비슷한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업무에서 위험한 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가입 시점으로 돌아가서 위험료를 다시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와 내가 이 보장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어도 내가 어떤 업무를 하던 간에 같은 보험료를 내고 싶으시다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가입 때와 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내내 보험사에 직업이 바뀌었어요 하는 거를 알려야 되는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가입 시점에만 한 번만 말을 했만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돈을 납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직업이 바뀌어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상해 쪽만큼은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질병이나 그 이외의 보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선택해서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따라서 직업군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도 다르고 앞으로 그 고지 의무도 있는지 없는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 납부도 다 만료하셨는데 앞으로 또 바꾸는 게 맞는지 변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김경아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네. 오늘 운전자 보험 뭐 무슨 날인 것 같은데 이게 운전자 보험을 예전에 가입하실 때 20년나 뭐 80세 만기 아니면 뭐 20년나 100세 만기 요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가 질문을 주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같은데요. 돈을 완납을 다 하고 운전자 보험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걸 또 다시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체가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어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3천만 원 가지고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2억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완납된 부분은 그냥 냅두시고요. 보장을 잘 받으시고요. 부족분만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2억이니까 3천만 원 있으시면 1억 7천만 원만 추가로 가입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예전에 500만 원 아마 가입하셨을 거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지금 추가로 6,500만 원만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의 보험을 살려가면서 추가로 해서 좀 더 완벽한 보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가장 큰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완납하신 부분들은 유지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운전자보험에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상해보험을 준비하실 때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에 준비하면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의점은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법령이 계속 변경을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마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길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맞는 법령으로 준비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해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언제 다칠지 모르잖아요. 만약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험을 준비했다가 만약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시 새로운 보험을 준비할 때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과는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법령에 맞는 걸 최근 걸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도 해주셨고요. 질문 한 개 더 드려볼게요. 치과에서 받은 치료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 치과에서 치료를 어떤 걸로 받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충치로 인해서 그 치료를 받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즘 치아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충치로 인한 보장은 굉장히 받기 힘드시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안 될 거고요. 상해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이빨이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부러져서 이빨을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 이런 같은 경우는 상해 쪽 담보에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치아 치료를 받으셨는지가 중요하고요. 치아보험이 있으시면 치아보험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없으시면 상해 쪽 보장은 상해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